때는 1920년. 일본 식민 통치가 시작된 지 9년째 되던 어느 날 밤.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숲속에서 대한독립군과 체코 부대가 비밀스러운 무기 거래 작전을 시도합니다. 이를 주도하던 독립군 재무부장 조성환 열사의 한마디. 우린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았던 당신들처럼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한국인들이요. 충분치는 않지만 이것들을 받고 무기를 건네주시겠어. 이에 체코 부대 사령관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라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오. 비밀리에 우리가 가진 무기의 일부분을 넘겨주도록 조치하겠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던 한국과 체코의 무기 거래. 체코군들이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떠나면서 많은 그 무기들을 판매도 하고 그냥 넘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어떤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1920년에 주요한 그 항일 무장 투쟁, 봉오동 전투나 그다음에 청소년 전투에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큰 그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기여를 해줬고. 한국과 체코의 민족적 동병상련은 인연의 씨앗이 되어 청산리 전투를 역사적인 대승으로 이끌어냈고 우리 민족에게 강한 독립의지의 싹을 틔워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무기 거래로 시작된 한국과 체코의 인연은 문화와 산업 그리고 에너지 기술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인연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국 땅을 밟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며 내한했다는 이들은 체코의 자존심 야나책 피라모닉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웅장하고도 강인한 힘, 체코만의 선율이랍니다. It's a great honor for me, and I love the whole nation. Your countryside and the people are very, very beautiful and very pleasant. Relations between Czech and Korean nation, they are very close. We can see many Korean tourists visiting Prague and visiting Czech Republic, and it's also a great interest from the side of Czech people to visit your wonderful country. 동유럽 최정상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눈앞에서 보는 흔치 않은 기회. 체코의 서정성이라든지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주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열정적인 지휘자 선생님의 지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체코 프라하입니다. 여기서도 좀처럼 만나기 힘든 무대가 체코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 발레단의 무대입니다. 발레의 본고장은 이곳 유럽이라지만 한국인이라서 또 한국인만이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섬세한 연기의 진수가 오늘 체코 관객의 마음에 가닿길 바란답니다. 체코 국립발레단의 필립 바랑케이비츠 예술감독과 저와 그리고 안무가 일시킬리안의 합동적인 합작으로 이렇게 문화교류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정서적인 것과 모든 성향들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예술을 통해서 발레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교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젝트 같고요. 절제와 섬세함을 넘나드는 춤선으로 희로애락을 극대화한 한국 발레만의 감성.
역동적이고 충선이 큰 유럽 발레가 익숙한 체코인들에게 조금은 낯선 무대가 아니었을까요? 다행히도 체코 관객의 마음이 동했나 봅니다. 자랑스럽네요. Then I think my body was more understanding than my head, because I was first in the tension, then I was like relaxed and kind of smiling. Then I wanted to cry, and then again smiling. So actually, like my body take it much better than actually like my head. Pocity tam jsou jakože jak hodně jako stísný, tak naopak zase jako radostný, uvolněný, jako za mě hezké představení. 사실 익숙한 것이 가장 편하고 편한 것이 와닿기도 쉬운 법. 그런데 이 멀고도 낯선 두 나라 사이엔 대체 뭐가 있기에 서로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체코는 유럽 중심에 위치해 있고 한국은 아시아 대륙과 일본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체코와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은 경험도 있고 또한 그 민족 유지와 독립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싸웠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말로 풍부하고 독특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만 같기도, 또 떨어져 있지만 연결돼 있는 동유럽 저편의 나라. 가슴 시린 역사가 만들어낸 민족 공감의 뿌리가 마음의 울림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모를 그 뜻밖의 역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체코는 우리 독립운동과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체코 그 군대가 체코로 돌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우리나라 독립군에게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매입한 그 무기가 사용돼서 우리가 크게 잃은 것이 바로 청산리 예치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체코인들은 강제로 파병되어 러시아 전선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합군에게 독립을 약속받고 총부리를 거꾸로 돌리게 되는데요.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며 귀국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바로 옆 나라 한국에서 벌어지는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서유럽행 배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 제국 식민 통치 아래에서 겪어온 노예 상태를 떠올렸고 우리에 대해 연민을 표시했다. 항일 무장 투쟁을 하는 우리 독립군들이 그런 무기를 이제 뭐랄까 입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조건이 1920년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아진 상태였죠. 체코군도 이미 이제 떠나면서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갖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 이제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뭐 자금도 필요하고 이제 일단 떠나야 되니까 러시아 지역에서 그 무기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사람, 라돌라 가이다 장군의 주도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단지 귀국 자금 때문이었다면 오랜 전쟁 끝 귀환을 코앞에 두고 밀거래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망명 군대는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북로 군정서에 판매하기로 했다. 무기 거래는 깊은 숲에서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무기들은 우리 진영으로 옮겨져 숲속의 무더기로 쌓아놓았다. 체코 부대의 도움으로 천군 만마와 같은 성능 좋은 무기를 얻은 대한 독립군들은 결국 일주일간 이어진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천여 명을 물리치며 역사책에 굵직한 한 페이지를 남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체코의 독립을 위해 러시아 전선에서 불을 뿜던 무기들이 결국 또 다른 독립을 이끌어낸 거죠. 10년 정도의 이제 우리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체코군과 있던 상당히 정서적으로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뭐랄까 체코와 우리 뭐랄까 한국 독립운동 세력 간에 이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친선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상당히 형성돼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가 받은 거죠. 100년 전 우리와의 인연이 시작된 나라 체코. 그런데 지금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 이어지나 봅니다. 직항으로도 무려 10시간 넘게 떨어진 나라에서 떡하니 한글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놀랄 노자는 또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나 겪어봄직한 한국인 프리패스. 한국 항공사가 체코 항공을 인수하며 생긴 시스템이랍니다. 이영만리 타국공항에서 누리는 뜻밖의 특혜에 좀 얼떨떨하기는 해도 1시간 훌쩍 넘는 대기 시간이 10분으로 절약되니 개탄 느낌까지 든다는데요. 유럽연합을 제외한 유일하게 이 지금 자동 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는 최초이고요.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 한국과 체코 간에 다져놓은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문에서부터 활짝 두 팔 벌려 우릴 반기는 나라. 그래서 체코는 이미 친숙한 나라입니다. 붉은 지붕과 몰다우 강에 비치는 따뜻한 햇빛. 마치 중세의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곳 체코는 동유럽의 보석이라고 불리는데요. 프라하의 봄을 지나며 억압이란 낡은 옷 대신 자유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보헤미안의 땅. 낭만의 나라죠. 주말에만 반짝 열린다는 이곳 프라하의 한 직거래 장터에서는 체코 특유의 낭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주민들이 아침나절부터 부지런 떨어 손수 만들어 온 전통 먹거리들이 눈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죠. 이들도 구경을 나온 걸까요? 시장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 체코 여인. 빵 사올까? 빵 좋아 보이지 않아? 좋아 보여. 이렇게 들고 있어. 이 Yeah, 정도, no context. 이 정도 괜찮을 거야? 마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우리? 저- 마늘 떨어져 가잖아. 점점? 마늘. 마늘? 같이 넣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제법 야무진 한국어 솜씨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하며 좀처럼 떠나질 않는 화기애애한 웃음하며. 그렇습니다. 이들은 신혼부부라는데요. 네, 오늘 저녁에 음식을 같이 해 먹을까 하는데요. 이제 아내랑 같이 한국 음식, 체코 음식을 나눠서 할 건데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해서 재료 사러 왔어요. 4년 전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온 아내를 만나 오랜 연애 끝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얼마 전 남편이 직장을 얻으며 이곳 프라하에 새 둥지를 틀었다는 부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답니다.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진 체코에 치읓자도 관심 없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That's Andia, Barandov 2년으로밖에 설명할 길 없는 한국 남자와 체코 여자의 만남입니다. 부부의 저녁 단골 메뉴는 한국 음식인데요. 프라하에 온 지 3개월 만에 부부 모두 한국 음식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서울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던 민석 씨지만 또 하다 보니 점점 그럴싸해진답니다. 좋아.
사실 맞벌이다 보니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굳이 만들어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내는 뼛속까지 토종 한국인인 민석 씨가 체코에 스며들길 강요하기보단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며 부부만의 합의점을 찾길 원했고 그중 하나가 음식이었다는데요. 버섯이 제일 맛있어. 버섯? 버섯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카테리나가 한국에서 직장 잡고 일하는 것보다 제가 오는 게 더 편해서 결정한 거였고 사실은 운명이겠죠. 너무 이렇게 하면 나 뜨겁지만 예. 그런 게 재미인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게. 제가 솔직히 한국에서 왔을 때 처음에 그냥 한국 남자랑 절대 데이트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한국 남자랑 결혼하게 됐어요. 결국 결국 그리 되고 만다는 건 운명이라는 뜻 아닐까요? 하지만 운명적인 사랑, 그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화 차이도 있겠죠. 아내는 그에 대한 에피소드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까지 담아 SNS에 공유한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I think it was actually something that really happened. So we were about to go to the beach for the first time with my husband, and he was wearing like this, like shorts and like t-shirt, and I was like, "Are you really going to wear that to the beach?" And everyone was like dressed, and I was the only person with like really. I felt like naked, so yeah. So we had to buy like shorts at the beach, right? Yeah. Yeah, it would be nice if I can make it into a book or something one day. And share it with more people, and yeah, just continue doing it, and I'll see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Yeah. 문화와 언어마저도 차이나는 국제결혼 부부라 어쩌면 그냥 부부들보단 다른 점이 아닌 같은 점을 세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고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소박한 지금의 이 인연과 평생 하고픈 꿈까지 있으니 결코 두려울 게 없답니다. 아내가 되게 투명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가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느끼고 그런 게 되게 좋아서. So I think some people are like, love is blind, there's no reason, but I think there's a reason why I love him, and there should be a reason why he loves me, and 편하게 남편이랑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한국 남자랑 사니까 좀 다른 문화를 좀 잘 이해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편 프라하 하면 천년의 중세 문화가 떠오르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히틀러는 이 아름다운 도시만은 폭격을 자제하라 하여 프라하는 보존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문학과 음악도 오랜 명성을 지금껏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예술의 도시 프라하에 한류 문화가 자리 잡은 건 대단한 일이랍니다. 특히나 K-팝 열풍이 어찌나 거센지 댄스 동호회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직업으로 삼을 것도 아닌 취미일 뿐인데 이렇게나 열심인 이유가 뭘까요? The most favorite K-pop band is BTS. I started to listen to K-pop like from 3 years ago. Like before, I didn't like watch 2K dramas. Because I think that was the waste of my time, so I didn't watch it. But then I was into it when I started to watch my first K-drama, and then I was like really into K-pop. They are amazing, and they're another they have a really good moving. I don't know, yeah, and I really like it. I watched some videos on YouTube. So I decided to learn some dance. K-팝을 포함한 한류는 이제 체코에서 잠시 불다가 말 열풍이 아니랍니다.
젊은이들의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된 셈이죠. 바로 오늘 이곳에서 한류에 대한 사랑, 그 진가가 드러날 거라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건물 밖까지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진풍경.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맛집도 아니건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K-데이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랍니다. 마치 암호병을 방불케 하는 K-데이.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준비된 자리가 금세 동날 만큼 참여 열기가 대단합니다. No, aspoň něco dozvědět, co tady prostě bude, může nabízíte nějaký program v Koreji studovat nebo podobné věci. 베일에 쌓여있던 K-데이 이벤트. 그 정체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체코인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연례 행사라는데요. K-팝, 드라마, 게임은 물론 화장품까지 한국에 관한 모든 걸 다 나눈다고 보면 된답니다.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화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연령, 성별, 직업, 경계 없이 한류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장르가 됐다는데요. 그래서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싶은 거랍니다. 오늘 K-데이 이벤트의 핵심도 바로 이것. 명소와 게임, 음식, 심지어 술까지 직접 경험한 한국을 모두와 나누는 겁니다. 이만한 학구열이라면 웬만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현상이라 볼 정도로 날로 거세지는 한류 열풍에 대해 최근 체코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답니다. I would like to make a report about K-pop because it's more and more popular in Czech culture, I think. So I hope that when I will make report, everybody will knows about it. 프라하에서 K-팝 댄스 하면 이 소녀를 떠올릴 정도로 유명 인사라는데요.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춤에 해당하는 가수 맞히기 게임을 열었습니다. 이렇듯 한류 사랑은 혼자의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열광하고 나눌 팬들이 많아 좋아할 맛이 난답니다. I could share my experience with some others because there are things that most K-pop fans don't know. So I was there and I experienced it. So like I share it with someone else. So it's just like.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한류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이 곧 더 많은 한류를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는데요. Oh, it was really good. We learned a lot and we had a lot of fun with the games. So it was really nice. Oh, the presentation about like actual Korea, like the places, because I want to visit in the future. So it's nice to know where we can go. Actually, like what we plan for the next year is like the bigger, I can say like K festival. It's supposed to be there like more days, and definitely it's supposed to be there more workshops. It can be definitely dance performance and everything what is somehow connected with the Korea, which will be very nice to introduce like more areas from the Korean culture. 체코인들에게 깊숙이 스민 문화 한류는 그들의 삶도 알게 모르게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만든 핸드폰과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미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믿고 쓰는 게 한국 제품이라는데요. 이런 체코 시장을 집중 공략한 한국의 투자는 무려 세계 4위 규모로 2014년 이후 투자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 만에 무려 50배나 뛰었습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정밀 산업 강국인 만큼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Korea is very significant, especially because of the volume, because there were two large projects. Like 10 years ago, it was decided that there will be the Hyundai Motor Manufacturing Plant, which is actually the first Hyundai plant in Europe and is the only plant in Europe.
That brought also many other suppliers and Korean companies. That was like the first wave. And then the second largest wave, I think it's around year 2014, when was decided the project of Nexen Tire, which is in Ústí region, and that also brought other Korean suppliers and companies, and in general interest of the Czech Republic and CE region. 2006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대기업들은 유럽 진출의 닻으로 체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만일 그 체코에 공장을 세운다면 유럽 각 지역에 쉽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위치거든요. 반면에 또 서유럽에 비하면 인건비가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체코에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한국 기업이 체코에 진출한 후 이곳 팔라츠키 대학에는 조금 특별한 한국어 학과가 생겼답니다. 그냥 한국어 학과도 아닌 비즈니스 한국어 학과인데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한 실용적인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개설된 지 3년 만에 지원자가 100명 넘게 껑충 뛸 정도로 인기랍니다. 여기는 이쪽에서 한국 회사도 많고 그래서 전문가 직원도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여기 한국학과 생기게 돼요. 이로도 모자라 올가을엔 심화과정인 한국학 석사과정도 생겼다는데요. 한국어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까지 아우르며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드는 이유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한국 직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로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국어도 연습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 회사 문화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학년 때 우리 비즈니스 한국어라는 수업이 있었을 때 특히 그때는 나온 단어들이 인턴을 했을 때 많이 있었어요. 여기 체코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취직하게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8월 체코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세운 국내 타이어 회사입니다. 자동차 판매 최대 시장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권이다 보니 비행기로 2시간이면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정중앙, 체코를 거점 삼은 건데요. 약 1000여 명의 체코 직원에게 한국 주재원들이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전수 그 이전에 문화와 언어의 담을 뛰어넘는 것부터가 큰 숙제였다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체코인들과 한국인들이 이제 융화되는 점에서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내고 나니까 체코인들도 한국인들도 서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강의도 듣고 또 저마다의 노하우를 발휘하면서요. Tak v rámci našeho team buildingu byli jsme na večeři a pili jsme každý to, co pije. Ochutnali jsme vzájemně nápoje a ochutnal jsem Beck Soju, což je pro mě naprosto diametrálně odlišný nápoj. A musím teda říct, že je to opravdu silný zážitek. 소음에게 맛을 들였다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다름을 이해하려 하기보단 인정해 나가며 조금씩 서로에게 곁을 내주기 시작한 두 나라 직원들. 그냥 일로 만난 사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기술 한류로 맺는 또 다른 인연의 얼굴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에 들어왔는데 돈만이 목적이 아니고 돈의 목적이 아니고 함께 상생하면서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문화도 즐기고 생활도 좋아지고 서로 한국이 좋아지고 체코가 좋아지고 하는 이런 역할을 민간 기업이 해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저는 그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런 그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체코는 이제 제조업 국가에서 조금 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첨단 기술 국가로 도약하려는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코 쪽에서는 그런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 우리도 그런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 한류를 만날 수 있는 곳, 체코의 한 아이스하키 경기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아이스하키가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추운 날씨가 많은 체코에서는 국민 스포츠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오늘 경기는 지역팀인 호라츠카 슬라비아 팀의 홈 경기. 주민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승리의 골을 따냈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라 예상했는데 다행히 이겨서 주민들에게 면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곳 트레비치의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하는 건 다름 아닌 한국 기업이랍니다. When I met him for the first time, we cooperate. I saw him our stadium. I saw him our plan, our philosophy of the club of the Horácká Slavia Třebíč, and he really liked it. And yeah, within 2 months we signed a contract, and like Horácká Slavia Třebíč, we are really proud to be a partner of KHNP. 경기에 이겨 기분이 좋은 다니엘이 한국 제작진을 가족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다니엘의 장인 장모님,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마침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이들 가족을 포함한 트레비치 주민들은 오랜 세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This is first step from preparing area for power station. This is 1977. 1977. Okay. From preparing for building, this is starting cooling tower. Yeah, cooling. This is old Czech vehicle Tatra. Tatra, very old. Power station. 건설이 시작되던 해부터 따져보자면 거의 반백년 가까운 세월 동안 원자력 발전소와 함께 살아온 셈이죠. Of them either work or worked at the nuclear plant. Most people here, so or even one member of family works there. So most people here are not against the nuclear power plant. 위험하단 생각보단 지금껏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줬기에 원전은 고마운 존재랍니다. 게다가 It's a good thing that it's a clean source of energy because of the big earth pollution and climatic change. Yeah. There's always some risk, but it's clean and it's very important to me. Very high cooling, better cooling system, and so on and so on. Sure, new block is a little expensive. But I thinking about an environment which is destroyed from carbon dioxide emission. What is expensive? 지구 온난화의 주범,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세계 각국에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체코는 과연 어떨까요? 현재 에너지 생산의 반절 정도를 화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 탄소 발생량은 꽤 되는 편이랍니다. 여기 체코인데 여기 체코는 424g.
여기서 뉴클리어가 이만큼 내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콜 파워플랜트를 많이 써. 이게 이 석탄을 없애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석탄을 뭘로 없앨 것이냐? 체코는 현재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를 갖다가 원자력으로 해서 전기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을 더 높이고자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에너지 안보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원전이 어쨌든 간에 필요해요. 그런데 더구나 체코는 UN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무려 40% 이상이나 줄여야 한답니다. And in the near future, we will have to shut down all of those power plants due to not only climate changes, but also the mining limits are very close. So we will have no more domestic lignite. So we have to replace this portfolio, as well as Dukovany nuclear power plant is already 35 years old. We expect 50 or 60 years of operation, so we will have to replace also those units. 만약 전력 1kW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을 보면 석탄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석유나 천연가스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량 16만 기가와트를 석탄으로 대체한다면 이산화탄소가 무려 1억 5,800만 톤이나 발생하게 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고갈된 석탄 자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체코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짰습니다. 새 원전을 짓기로 한 건데요. 바로 이 두 지역에 원전 2기를 지을 거랍니다. 이곳 두코바니가 신규 원전 건설 1순위라는데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총 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That the current power station is running quite long, and at the end of its operational life, we would like to have new build in Dukovany site. We would like to replace current power station by new nuclear units. Our plan is to have the first new nuclear unit in 2035, and the second one, sixth new nuclear unit in 2 years later. It means 2037. 미래의 대한에너지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늘리자는 전략을 택한 체코. 그래서 무엇보다 튼튼하고 또 안전한 원전이 지어지길 주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Lidé ti očekávají největší pracující lidé, řekněme si, pracovní příležitosti. Obce a města očekávají přínos do obecních pokladen, protože samozřejmě se budou odezdávat daně, budou na jejich území bydlet a mít zázemí firmy, takže bude to takový ty ekonomický přínos a stát očekává to, že zajistí energetickou bezpečnost České republiky. Next to the power plant, next to the nuclear power plant for many years. And they know the dangers of the nuclear energy, and they know that our nuclear power plant is very safe. Changed their lives, influence of the nuclear power station, influence of their jobs, and they want to continue with this work because it's not so easy to totally change their life. 체코 전체가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한 분위기로 고무된 가운데 작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체코는 원전 건설 후보국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 등을 물망에 올린 상황인데요.
한국은 총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입니다.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완공하며 첫 수출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발전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바라카 원전 4기 모두를 완성하게 되면 2020년 아랍에미리트 전력의 무려 4분의 1을 공급하게 된답니다. When we decided to focus or to, let's say, develop nuclear more, we said that we are going to build pressurized water reactors. And Korea developed pressurized water reactors over the last 30 years, and is one of the country having own design, APR 1400, now working on APR 1000, which is more suitable, for example, for the Czech Republic. 안전한 원전 수출국임을 증명한 한국의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체코의 원자력 학계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I was impressed by the standards the South Korean nuclear power plants offer. It reflected the high technological standards of South Korean industry, and it was an interesting visit.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건설 역량. 그래서 안전에 대한 신뢰가 있답니다. 하지만 막연한 믿음은 아니라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수출형 원전은 엄격한 국제 인증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I would like to add that technical part of the specification is based on European requirements. Set of requirements. So it is this generally known set of technical requirements, and Korean design already passed through the certification in EUR. So the technical part is known, and I think it is clear for everybody. And there will be also other parts, as this financial part, business part, and so on. And all of these elements will be evaluated during the competition, and as I said, the best vendor will be the winner of the competition. 계획대로라면 바로 이곳 드넓은 대지에 2030년부터 새로운 원전 건설이 착공됩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가동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넓은 신규 원전 부지에 우리만의 원전 기술을 반드시 쌓아 올리겠다는 한국의 의지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인데요. 한국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복지시설을 돌보거나 교육 봉사 활동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말이죠. From my point of view,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building, it's not only about business. From my point of view, I feel that it's something like partnership. We need to have this company which will feel like our partner, because it's not only about the building, it's about the daily life. 지금껏 이 마을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이들에게 원자력 발전소는 삶 그 자체일 겁니다. 더 멀리 내다보자면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과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내일을 약속받을 수 있는 안전한 원전을 짓는 거겠죠. 그래서 원전 수출 사업을 두고 100년의 약속이라고들 한답니다. 원전 사업을 하겠다는데요. 우선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설까지 대략 한 10년 잡아요. 10년 잡죠. 그다음에 원전 운영하는데 요즘은 60년 갑니다. 60년 하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그 해체까지 이어지면 한 30년 가요. 그럼 100년이에요.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년에 걸친 그 양국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프로젝트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의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인 교류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기에는 그게 양국 간의 관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산리 전투 때 체코제 총기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100년 전부터 저희들 국가 간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저희들이 원전을 꼭 수주해서 100년 동안의 더 길고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시작된 한국과 체코의 인연은 단지 색바랜 과거가 아닙니다. 문화와 산업이라는 생생한 오늘을 있게 하고 에너지 수출이라는 내일을 꿈꾸게 하는 두 나라 인연에 관한 첫 번째 장이었던 거죠. 100년 후 한국과 체코는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새롭게 쓰여질 한국과 체코의 또 다른 인연. 100년의 인연이 100년 대계를 이끌고 또 다른 100년을 약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